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따라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81번째 에피소드인데 81번째 에피소드에서 MC를 맡게 된 한채용입니다. 다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스왈로스 고정 패널 곽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와더스 고정 패널 2 패널로 오게 된 박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다들 맨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뉴페이스 오기 전까지는 생략해도 되는 단계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첩보에 의하면 또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이 조만간 또 한번 얼굴을 비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뭐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아껴놓고요. 네. 일단 이번 주 주제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도 있는 희망찬 주제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현종 선수 관련 소식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현종 선수가 소속 대학인 데이비스니 A10 토너먼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쉬움을 삼키긴 했지만 결국 3월에 광란에 진출에 성공하게 되었고 경기까지 치르게 되면서 역대 처음으로 NCAA 경기를 뛴 한국인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차 주제는 현중리 한 시즌 동안 수고했어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네, 이현종 선수 소속 대학인 데이비스니 A10 토너먼트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이제 아쉬움을 삼키긴 했지만 결국 3월에 광란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경기까지 치르게 되며 역대 처음으로 NCAA에서 경기를 뛴 한국인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차 주제는 현중리 한 시즌 동안 수고했어입니다. 우선 이현종 선수가 한 시즌 동안 어떻게 치러왔는지를 알아야겠죠? 현종 선수의 시즌 정규 기록이 어땠나요? 승원 씨. 네, 이번 시즌 이제 정규 시즌 1위를 달성했죠. 데이비슨 대학이. 그 데이비슨 대학에서 에이스로서 커리어 하이를 여러 번 갱신한 이현중 선수입니다. 정규 시즌 성적은 28경기, 3점슛 67개 성공, 확률 38%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자유투 85개, 80%, 그리고 득점 총 460점, 116 리바운드, 55 어시스트, 24 스틸, 블록 6개를 기록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지난 시즌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자유투 개수와 리바운드인데요. 두 개 모두 거의 2배씩 늘어나면서 단순한 3점 슈터가 아닌 여러 옵션을 챙길 수 있는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득점과 스틸도 전에 비해서 1.5배, 2배가량 늘면서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이제 크게 발전한 시즌이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내 커리어 하이를 이번 시즌에만 2번 갱신하기도 했고, 비록 중간에 부상이나 이제 짧은 부진이 있었습니다만, 이현중 선수의 올 시즌 활약과 활동량을 생각하면 큰 부상 없이 큰 이 시즌을 쭉 좋게 마무리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압도적이라면 압도적인 그러한 기록을 세워주면서 컨퍼런스 퍼스트 팀에도 들었던 아주 야무진 기록을 세워냈죠. 데이비슨 역시 이현중 선수를 앞세워서 연승 기록도 세워나가면서 커리 시절 이후로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데이비슨 토너먼트에서는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NCAA에 가장 쉽게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컨퍼런스 토너먼트를 우승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비스는 올 시즌 성적이 1위로 리그 성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1번 시드를 부여받았고요. 먼저 토너먼트 대진표를 살펴보면 1번 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8강전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진표를 봤을 때 8강사들이 아예 건너편에 데이튼과 VCU가 있는데 이 두 팀한테 딱 1패씩을 당해서 조금 까다로운 상대였지만 이 두 팀이 모두 이 토너먼트 사다리 반대쪽으로 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산뜻한 대진표를 받고 시작했던 데이비슨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8강전은 이제 8번 시드를 부여받았던 포드엠과의 경기였는데요. 74대 56으로 데이비슨이 조금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현중 선수는 11득점, 7리바운드, 득점이 많진 않았지만 야투를 총 7개 시도해서 절반 이상 넣은 4개를 성공시켰고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좋은 야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7개의 리바운드를 잡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리바운드에서 적극성도 여전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경기 게임이 막 타이트하진 않아서 바로 다음날 열리는 4강 경기를 위해서 조금 조기 퇴근했기 때문에 득점이 그렇게 높진 않은 점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비슨을 상대하는 상대 팀들이 이현중 선수에게 집중 마크 개인 맨투맨을 한 명씩 붙이다 보니까 이현중 선수가 확실히 전반기에 비해선 효율적으로도 그리고 야투 시도적으로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헤쳐나갈 정도로 괜찮은 공격 해결법을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대진이 바로 다음날 열리는 5번 시대를 부여받았던 세인트루이스 대학과의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데이비슨이 84대 59로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현준 선수는 이날 3점슛 2개 포함 총 16득점, 6리바, 그리고 야투 9개 중에 5개를 성공시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데이비슨은 총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에 가담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8강전보다도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었던 상대이지만 가볍게 결승 진출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승 대진 상대도 좀 사실 데이비슨한테는 운이 따라줬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왜냐면 아까 진혁 씨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졌던 팀들이 다 반대 포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승전이 돼야만 좀 힘든 대진이 예상이 되었었지만 그 팀들마저도 이제 의외의 상대에게 다 잡혀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6번 시대를 부여받았던 리치먼드가 VCU, 그 다음에 4강에서 데이튼을 꺾으면서 이변의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치먼드와 데이비슨이 결승에서 맞붙었고요. 어떻게 보면 사전 예측은 데이비스는 3일 연속 경기를 했고 리치먼드는 이제 16강에서부터 올라오니까 4일 연속 경기를 하는 입장이어서 조금은 데이비슨이 그래도 정규리그에서도 이겼고 우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는 아쉽게 62대 67로 패배를 했습니다. 저는 이날 이게 새벽 경기였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딱 뉴스 키자마자 약간 비보같이 날라오더라고요, 기사가. 조금 아쉬웠고 이현준 선수 역시 총 5득점 4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아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야투 9개를 던졌는데 1개만 성공시켰고요. 그중 1개가 석점이었습니다. 확실히 3일 연속으로 진행되는 스케줄이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팀에서도 정말 오프 더블 상황에 1순위로 마크하는 선수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리치먼드는 이제 팀 내 에이스 제이콥 길레아드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왔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3점슛 4개 포함 26점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그레듀에이츠라고 해서 졸업학기인데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마치 매드니스 가서도 활약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의 활약에 앞서요. 리치먼드가 이제 데이비슨을 꺾고 A10 컨퍼런스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마치 매드니스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데이비슨 입장에서는 약간은 아쉬운 결론을 남겼죠. 역대급 정규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과적으로 좀 아쉽게 됐으니까요. 다른 것보다 이현중 선수가 물론 집중 마크가 있긴 했었지만 턴오버가 좀 여러 개 나온 게 조금 뼈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작정하고 그 수비 전문 에이스를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어떤 팀을 만나든. 그래서 조금 큰 무대였죠. 아무래도 컨퍼런스 결승이고 또 집중 마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 큰 대회에서 폭발해주는 것이 현중 선수에게도 이제 좋은 결론을 가져올 것이고 NBA 스카우터들도 다 더 좋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텐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러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토너먼트는 이제 역대급 업셋이 발생하면서 6번 시드였던 리치몬드가 모든 강팀들을 잡고 올라온 이변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좋은 정규 시즌 기록을 앞세우고 토너먼트에서도 준우승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면서 6번 시드를 배정받으면서 결국에는 3월의 광란 마치 매드니스에 진출을 하게 되죠. 상대는 미시간 주립대였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정말 힘겹게 올라왔죠. NCAA 토너먼트에서 이제 이현중 선수의 진출만으로도 국내에서는 크게 화제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이벤트잖아요. 그 스포츠 시장 랭킹을 보니까요. 마치 네, 매드니스가 전체 3등이더라고요. 1등이 네. 이제 NFL 슈퍼볼 결승전이고 2등이 하계 올림픽 그리고 3등이 이제 마치 매드니스일 정도로 3월의 광란이 얼마나 큰 대세인지를 입증하는 그런 자료였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뒤에 피파 월드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국인 선수 중에 마치 매드니스에 발을 들인 선수가 이번에 이현중 선수가 세 번째인데 NBA 진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방금 전에 채용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첫 상대는 바로 디그린의 모교 이제 7번 시드로 올라온 미시건 주립대학이었는데요.
비록 이번 시즌 후반기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꾸준히 토너먼트에 올라오는 명문 대학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암울했던 점은 첫 경기를 이겨도 다음 상대도 높은 확률로 전미 최강급 팀인 이번 시드 듀크가 될 것으로 보여서 팬들도 최대한 높이 올라가 눈도장 정도만 찍는 것을 이제 기대했는데요. 결과는 조금 아쉽게도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물론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기력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 속에서 이현중 선수의 경기력은 해석하기 나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를 보면서 전부터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수비에서는 오히려 괜찮다고 봤고 초반에는 조금 아쉬웠지만 점차 이현중 선수의 장점인 3점 슛도 조금씩 터지면서 그 상황 내에서는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파, 레이업, 그리고 볼 핸들링 그런 면에서는 높은 수비 수준 속에선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에서 이상하리만큼 평소에 잘 밀어주던 이현정 선수에게 스크린이 거의 없었던 것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득점한 3점 3개 모두 스크린 없이 혼자 거의 만들다시피 마무리를 했고 공격 찬스도 공격 1옵션 치고는 많이 잡지 못해서 마냥 이현정 선수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자리는 못 잡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오전에 이 경기를 어떻게든 라이브로 보고 싶어서 이제 VPN을 깔고 봤는데요. 정말 한 골 한 골 데이비슨이 넣을 때마다 리액션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데이비슨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컨퍼런스 토너먼트 결승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누구였죠? 그 길리아드 선수죠. 그 네. 리치먼드에. 그런데 미시간 주립대에서는 이 하우저 선수가 27점을 넣었어요. 기록을 보면. 그런데 경기 중간에 자막이 나옵니다만 이 선수의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8.6득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전반전에 필드골 성공률이 100%였고요. 또한 미시간 주립대에서 유력 경계 후보였던 이 호가드 선수가 가드였는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드립을 다쳐서 무리하게 레이업 올릴 것 같은데 외곽에 잘 빼주고 외곽에서의 움직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데이비스는 이제 샘 마넨가 선수가 미시간에는 하우저가 있었다면 데이비슨에서는 마넨가가 하드 캐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버텼던 것 같은데 후반에 가면서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던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데이비슨이 심지어 리드를 하고 있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투 팅 하면서 흐름 넘어가고 바로 이제 10대 0 런을 당했는데 데이비슨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파울 작전까지 해봤지만 정말 또 한 점 차 패배였기 때문에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시즌 내내 되게 잘해줬던 포인트 가드인 로이어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이 패배의 원흉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실 로이어 선수가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죠. 데이비슨으로 전학을 온 선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적 대학교가 하필이면 미시간 주립대인데, 그러니까 친정팀이랑 만나는 것 때문에 얘가 약간 긴장 아니면 더 그 투지를 불태우다 그렇죠. 보니 뭐 과도한 투지로 이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혼자 보여주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보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웠죠. 그리고 이현중 선수를 뭐 저희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이현중 선수가 그래도 팀 내 최고의 3점 슈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윙맨 자원에서는 제일 확실한 자원이었을 텐데 로이어 선수가 너무 앞만 보는 경주마 느낌으로 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죠. 네, 특히 마지막에 이제 트랩 디펜스 하면서 심지어 한번 미시간이 똥을 싸줬거든요. 그 인바운드 패스에서 턴오버 하면서.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어지는 공격에서 이제 백보드 맞추면서 백차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전 예측에서 이제 이 로이어 선수의 더비이기도 하지만 뭐 스테픈 커리의 모교와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의 모교 이렇게도 붙었고 또 예측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탑독은 미시간이지만 가장 이변이 나올 수 있는 높은 확률이 이제 이 경기다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로 데이비슨에게도 어떻게 보면 정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볼 만한 이제 탑독이었는데 경기 결과가 정말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을 정도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도 그럴 게 그 데이비슨 대학을 이기고 올라갔던 리치몬드 또한 이제 대이변을 만들어냈잖아요. 리치몬드가 맞죠. 그런 이변을 보여주면서 이제 데이비슨도 한국 팬들도 희망을 품었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리치몬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리치몬드는 12번 시드로 올라가서 5번 시드인 아이오와를 꺾는 대이변을 보여줬는데요. 67대 63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이오와는 이번 시즌 아까 말씀드린 미시건 주립 때보다 더 강한 팀으로 평가받는 대학인데요. 아까 전에 진혁 씨가 이야기해주신 제이콥 길리아드가 24득점, 6리바, 6어시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결승전부터 이어서 영화와 같은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듯 했습니다만 이제 2라운드에서 조금 더 어려운 상대 프로비던스를 만나서 51대 79라는 큰 점수차로 지면서 그 여정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치몬드가 랭킹의 절대성을 깨면서 약팀들에게도 희망을 주었기에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3월의 강란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당연히 리치몬드가 딱 보여준 경우겠죠. 업셋이 그 어떤 대회보다도 어떤 경기보다도 잘 나오는 이 대회의 특수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마디를 하자면 이제 리치몬드 이야기했으니까 데이비슨을 꺾었던 이제 미시간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다 이제 다음 라운드 듀크를 만나는데요. 85대 76으로 듀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굉장히 잘 비비더라고요. 그 미시간이. 심지어 미시간이 리드도 하고 있었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역전패를 아쉽게 당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듀크에게 비빈 미시간에게 아쉽게 진 데이비슨 약간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시 하우저 선수가 이날에는 5득점을 했어요. 그 말은 데이비슨전에서 뽀록이 터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위험한 아니었다면 그렇지만 뭐 데이비슨 역시도 최선을 다한 경기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현중 선수도 그렇고 사실 가장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현중 선수를 포함한 대학생 선수들이 NBA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진혁 씨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NBA 드래프트 규정상 드래프트를 시행하는 연도에 나이가 19세 이상, 이제 이건 만으로겠죠, 당연히. 19세 이상 선수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졸 선수의 경우에는 최소 고교 졸업 후 바로 드래프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1년이 지나야 드래프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에 진출했다면 대학을 뭐 4년에서 5년 이렇게 꽉 채워 다닌 후 졸업 후에 드래프트에 나올 수도 있고 1년 만에 드래프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보면 이 고교에서 대학을 간 경우에 대학 졸업장이 어떻게 보면 선수가 안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은 그런 경향이 전혀 없습니다. 실력이 있는 선수라면 이제 드래프트에서 지명되기만 하면 바로 이제 주머니에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야 이제 얼리 드래프트라고 해서 대학 4년을 꽉 채우지 않고 나오는 선수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미국이 훨씬 더 대학 졸업장을 따는 선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NCAA 규정상 모든 선수는 학생이며 운동선수인데요.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뒷돈은 당연히 받으면 안 되겠죠.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학교 측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장학금 하나뿐인데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말이 원앤던이라고 선수들이 대학을 꽉 채우지 않고 1년만 고교 졸업 후 1년만 장학금 받으면서 뛰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스카우터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후 1년만 뛰고 드래프트로 진출하는 추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트렌드로 인해서 당연히 스카우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대학들은 골치가 굉장히 아픈데요. 또한 최근에는 고교를 졸업한 선수들이 대학으로 향하지 않고 NBA G리그로 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어떻게 보면 돈도 안 되고 스폰도 못 받고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NCA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 어, 꿈을 갖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성이 안 찬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 대학들은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리크루팅 경쟁으로 인해서 뒷돈이 오고 가는 경우는 빈번해서 NCAA가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현상이.
맞습니다. 사실 진혁 씨가 되게 잘 정리를 해줬죠. 최근 선수들만 보더라도 대학에서 이제 원앤던으로 1년만 뛰고 나오는 선수들이 꽤 있고, 그게 제일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재작년 1픽 자이언 윌리엄슨이나 2픽 자모란트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선수들이 사실 원앤던을 선택을 하는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G리그로 가는 경우는 이제 최근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개념인데, 특히 이번 신인들이 꽤 많이 선택한 케이스로 지금 신인왕 1순위 후보인 스커티 반즈 선수나 뭐 이번에 2순위로 뽑혔던 제일런 그린 같은 선수들이 그러고 있죠. 그렇게 이제 이현종 선수가 지금 3학년을 치르고 있는데, 사실 4년을 다 채우고 NBA 드래프트에 나와서 성공을 거두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가장 그래도 저희가 알 만한 선수로는 이제 유타 에이스로 이제 도노반 미첼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완성형 슈팅 가드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4년을 다 채우고 나오면서 일반 선수들보다 3살 혹은 4살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선수가 13픽까지 밀려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유타는 이제 성공적인 픽을 쓴 사례가 되었지만, 이런 경우를 들여다봤을 때 이현중 선수가 이제 4학년에 나오는 것보다는 이번 시즌 끝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태풍 선수도 하승진 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정확히 했었죠. 3학년과 4학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번 시즌 끝나고 꼭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3학년 끝나고 이번 시즌에 사실 데이비슨이 가장 물을 올랐고 다음 시즌에 이거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기 때문에 올해가 끝나고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곧 있을은 아니죠. 이번 시즌 이제 NBA 드래프트에서 과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 과연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볼 수 있을지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만약 지명이 된다면은 이제 한국 농구의 미래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과감하게 지켜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국 농구의 미래가 점점 밝아지는 중이죠. 네. 네, 현중군 한 시즌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NBA 밟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